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많이 지쳐 있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다. 정작 당신의 영혼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버린 그 상태 말입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옆에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 말이죠. 그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그의 기분을 살피고 때로는 화도 내보고 때로는 울며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공허함 뿐이었을 겁니다. 사실 당신이 그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건 그를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의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왜 당신의 노력은 늘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왜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리 달아나거나 당연하다는 듯 당신을 무시하게 된 걸까요? 당신은 아마 밤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길까? 그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자존감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죠. 남자를 길들인다는 말은 사실 아주 위험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은 결국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당신의 모든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도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당신이 울어도 잠시 미안한 척만 하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는 걸 말이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보상 체계가 확실할 때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보상이 없어도 혹은 그가 무례하게 굴어도 끊임없이 헌신이라는 이름의 자원을 퍼주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그를 길들이려 했지만 사실은 그가 당신을 무반응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길들여온 셈이죠. 당신의 다정함이 그에게는 권리가 되었고 당신의 인내심은 그에게 당연한 배경화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서글픈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쓸쓸함, 그 밤의 눈물들, 그것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겪은 형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고 그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우러러보게 만드는 본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가움만이 당신의 뜨거운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설치된 그 고통스러운 카메라를 잠시 끄고 저와 함께 남자의 뇌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남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헌신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상실에 대한 공포와 결핍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얻기 위해 추적하고 갈구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되죠.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헌신할 때 그의 뇌는 더 이상 도파민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펜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니까요. 당신이 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득을 얻을 때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을 때 2배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신의 남자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당신을 잃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가 그의 일상에서 배경음악처럼 당연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당신의 불안함을 증명할 뿐이죠.
진정한 해방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에게서 거두어들여 당신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가 당신을 궁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삶에 그가 모르는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전화했을 때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 받지 마세요.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스탠바이를 그만두세요. 당신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고 당신의 행복이 굳이 그가 아니어도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밀당이라는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고결한 작업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 혹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고결한 대상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보다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에 몰입하거나 당신의 커리어를 고민하며 눈을 반짝일 때 그는 묘한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외감은 곧 강력한 소유욕으로 변하게 되죠. 아, 이 여자가 내 손을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서늘한 감각이 그의 뇌를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그에게 끌려다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정한 본성이 그를 너무 안심시켰을 뿐이죠. 이제 그 안심을 불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되 결코 그에게 종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어떤가요? 당신이 그를 길들이려 애쓰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고독과 성장을 위해 써볼 준비가 되었나요? 남자의 뇌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뿜어내는 아우라와 거리감에 의해 재편성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과 언어로 그의 본능을 직접 건드려 볼 시간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서늘한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권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당연한 듯 부탁을 할 때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했나요? 화를 내거나 혹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서둘러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3초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그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그저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화난 눈빛도 아니고 슬픈 눈빛도 아닙니다. 마치 아주 생소한 생명체를 관찰하듯 무심하고 차분한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3초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남자의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평소라면 즉각 반응하던 당신의 리듬이 깨지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힘이 없을 때 많아지는 법입니다. 당신의 설명을 줄이세요. 왜 화가 났는지, 왜 속상한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그에게 당신의 약점을 헌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가 소홀하다면 당신도 그만큼의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말로 선포하지 말고 행동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법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세계가 오직 그를 중심으로만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그가 부를 때 나가는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스케줄 사이에 그를 끼워 넣어주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오늘 밤에 보자고 하나요? 설령 당신에게 별다른 계획이 없더라도 바로 승낙하지 마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며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보세요. 당신이 그를 거절했을 때 생기는 그 빈 공간이 역설적으로 그가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당신의 눈에 담겨있던 그 간절함과 애타움을 이제는 거두어 가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속의 당신에게 그 사랑을 쏟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취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짓에서는 묘한 여유와 품격이 흘러나옵니다. 남자는 쫓아오는 여자에게서는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멀어지는 여자에게서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각인된 사냥꾼의 본능입니다. 당신이 그를 길들이려 애쓰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고결함을 유지할 때, 그는 비로소 당신의 곁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를 길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당신의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인해 충만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 한 번이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그를 더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은 은폐를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패를 하나씩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의 끝은 남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여자친구,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만 가치가 입증되는 존재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주인공인 그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처럼 말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주체적인 자아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를 길들이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의 뿌리에는 사실 나를 증명해줄 대상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배경도,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때, 즉 자기 보존의 본능을 회복할 때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꽃이 시들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물을 주는 아주 정당하고 고결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그 매뉴얼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가 없어도 당신의 하루가 우아하게 흘러가는 것을 목격할 때 그는 당신이라는 세계에 초대받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길들임이란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에 매료되어 스스로 당신의 규칙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답장 없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지사운 그 밤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사랑의 용량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대한 사랑을 조금만 떼어내어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지만 동시에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변화의 의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공간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당당한 시나리오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텅 빈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주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빛나길 바랍니다.